안녕하세요. 최승락입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이거나 너어 규칙 배워봤었죠. 이번 시간에는 이거나 없애,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 남은 규칙이 조건문에 관한 규칙, 부정에 관한 규칙, 이 두 가지가 남았습니다. 부정이 이제 가장 어려운 종류의 규칙이 될 텐데요.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이제 배우게 될 테니까 하나씩 차근차근 해보시고, 오늘 영상에는 이제 연습 문제 풀어보는 시간이 많습니다. 수업 시간에도 조금 했겠지만, 자연 연역을 그냥 결과만 찾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자체를 여러분들이 아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되도록이면 그 과정에 대해서 준비를 좀 해보셨으면,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교육에서도 그런 일이 많죠. 많은 우리나라 초중 고등학교 교육이나 대학 교육이 어떤 결과를 얻는 데 집중해가지고 보다 이제 완벽한 결과, 뭔가 우리가 좋아하는 그 결과들, 많은 돈을 얻는 방법, 좋은 성적을 얻는 방법, 거기에 대해서 가장 안전한 방법, 그리고 그것을 얻는 데 있어서 가장 안전한 수업을 여러분들이 찾는다든가, 그런 방안을 찾는데, 요즘 우리 사회는 너무 혈안이 되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조금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또 효율을 따지는, 그런 경우도 좀 많고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살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결과물이라는 것들, 제가 뭐, 굉장히 비싼 집을 사고 싶다든가, 비싼 차를 사고 싶다든가, 돈을 한 100억, 1000억씩 모으고 싶다든가, 아니면 사회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다든가, 그런 목표치들이 있을 텐데, 뭐 대통령이 되고 싶다든가, 그런 것들은 사실 제가 뭐 많이 살아보진 않았지만, 문헌이나 이제 철학자들이 하는 얘기나 이런 거를 보면은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많습니다. 공자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부귀제천 같은 얘기를 했거든요. 부하고 귀한 것은 하늘의 뜻이다. 평생 동안 어떤 특정 국가의 재상으로서, 재상이라기보다는 어떤 이상적인 그런 국가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가졌던 분이 공자님이셨는데, 제자들만 취직되고 본인은 평생 취직이 굉장히 어려웠던, 그래서 전국을 떠돌아 다니는 그런 분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어떤 내 능력이 좋다고 해가지고 어떤 결과가 나온다든가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내가 결정을 할 수가 없으니까, 나는 내 과정으로서 내가 이 순간을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겠다 하면서 그 과정을 즐기시는 분들, 그리고 그 과정이라는 걸 어떤 패턴으로 만들어 가지고 어떤 상황이든 나는 이거를 꾸준히 해내는 사람들, 그런 전문가들이 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진짜 최정상에 있는 사람들, 뭐 최근에 그 영상 같은 걸 어디를 보니까 김연경 배구 선수하고 페이커라는 그 게임 플레이어,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그런 분들도 결과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나는 이 순간의 과정, 내가 그 대회에 나가기까지 어떻게 준비를 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가치를 굉장히 두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그 김연아 선수도 비슷한 얘기를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것과 같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수업을 들으실 때도 A 플러스를 무조건 받아야 돼, 물론 받기는 받아야 되겠죠. 그런 거는 성적에 대한 거는 제가 웬만하면 좀 그렇게 긴장 안 되도록 돕기는 할 텐데, 그러니까 이 수업에 나오고 있는 연습 문제를 무조건 정답을 맞춰야겠어요, 이런 거에 너무 기준을 맞추다 보면 어느 순간 또 틀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보다 그 정답이라고 보통 알려져 있는 그것을 따라가는 어떤 과정이 무엇인지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이런 수업을 들으실 때도 내가 오늘 이 문제를 다 맞추겠어, 이런 거보다 오전 시간에 이 수업에 들어와서 한번 학생들, 여러분들의 친구들과 이렇게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 그런 과정에서 일어나는 그 순간들의 가치를 조금씩 주시다 보면 오히려 우리 삶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조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사실은 자연 연역의 그 증명하는 과정을 좀 열심히 해야 된다, 연습해야 된다, 요건데, 그게 우리 삶에 있어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좋고, 뭐 논리학 입문에서 A 플러스 못 받았다고 더 이상 공부 안 해 라고 하는 것보다는, 잘 받으실 겁니다. 하는 것보다는 논리학 입문 이 수업을 들으시면서 이제 출석도 꾸준히 하셨고, 여기에서 뭔가 그 과정 속에서 친구들도 만나고 몰랐던 것도 알아가고, 그런 거에 조금 가치를 여기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영상을 보시는 이 순간에도 나는 오늘 몇 분 몇 초라도 이 영상을 봤다라는 그런 성취에 좀 중심을 두시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 해서 뜬금없는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인력 푸실 때 그 과정에 대한 거 한 번씩 해보시고 한 번이라도 해보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게 올바르게 완전 정확하게 올바르게 하는 것보다는 한번 해봤다는 게 훨씬 중요하니까. 그리고 많은 분들이 말하고 있는 그 정답이라는 게 철학 영역으로 오면 대부분 정답이라고 하기가 어려운 게 많습니다. 답이 하나가 아닌 것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철학을 하다 보면 거의 뭐 회의주의로 빠지는 경우도 많은데 그런 만큼 제대로 아는 사람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너무 논리학이면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그 과정을 즐기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없애 바로 해보면요. 펭수는 지갑을 식당에 두고 왔거나 펭수는 지갑을 책방에 두고 왔다. 요거 번역 먼저 해보시면 A or B로 이제 번역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2번 펭수는 펭수가 지갑을 식당에 두고 왔다는 것이 거짓이다 라고 하는 거는 not A 라는 문장 따라서 어떤 거죠? 펭수는 지갑을 책방에 두고 왔다. 아니니까 B.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이 되겠네요. 여기 이거나라는 문장이 있는데 이거나에도 이전에 그 배타적 선언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얘기를 했었죠. 이거나는 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긴 하겠지만 가장 많이 우리가 사용하는 그 방식이 이런 방식입니다. A라는 경우가 있고 B라는 경우가 있는데 이 두 가지 경우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중에서 A가 아니다. 그렇다면 딱 B가 바로 그 경우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 이런 방식의 논증을 선언적 3단 논법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이제 disjunctive syllogism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수업에서는 이를 이거나 없애 규칙으로 적어서 이제 사용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형식상으로는 이거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제로는 이거나가 들어가 있는 선언이 들어가 있는 문장이 앞쪽에 오겠죠. X이거나 Y가 앞쪽에 이렇게 있는 것이고 두 번째 전제로는 여기 이거나 선언문이라고 하죠. 디스정션이라고 하는데 이 문장들 중에 여기 A나 B에 해당하는 것들을 선언지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언지 하나, 둘 중에 하나의 부정문이 여기에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X이거나 Y가 전제로 하나가 있으면 둘 중에 하나가 이제 거짓이다라는 게 나오면 그 반대쪽에 있는 Y가 결론으로 나오는 마찬가지로 X이거나 Y일 때 Y에 대한 부정, Y는 거짓이다가 나온다면 따라서 X이다 라는 이런 결론이 나올 수 있는 형식 이런 형식이 바로 이거나 없애 형식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유사하게 밑에 부분도 이렇게 보시면 조금 연결해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낫을 우리는 이렇게 쓰죠. not x, not a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이거나 없애 규칙을 쓰려면 어떤 전제가 있어야 될까요? 이 선언지 두 개가 있죠. 이 두 개 중에 하나에 이제 부정문이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도 이런 경우에도 not a가 들어가든가 a가 들어갈 수가 있겠죠. 이 두 가지. 그래야지 서로 이제 모순되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여기에 A가 들어간다 라고 한다면 그 결론으로 B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 선언지 하나에 부정문이 여기 들어가는 거니까 부정문으로는 요게 맞는데 요거에 이제 이중부정을 없애면 A하고 뜻이 같잖아요. 그러니까 not A에 부정문이라기보다는 이제 모순 관계에 있는 둘 다 참이 될 수 없는 그런 문장 여기에 들어오고 반대쪽이 이제 B로 이렇게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이런 것도 되겠죠. not B다. 그렇다면 여기 있다면 not A가 여기 오는 거니까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푸시면 되는 거니까 이 구조를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제로 이거나가 들어가 있는 이 문장이 하나가 있고 두 가지 선언지에 대한 선언지를 거짓이게 만드는 문장 여기는 이제 not B 같은 게 있을 거고 여기서는 이제 A 같은 게 있겠죠.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그 반대쪽에 있는 여기 있는 not B니까 여기 있는 반대쪽에 있는 not A가 이렇게 들어온다. 이런 형식의 규칙이다 라는 거 이해를 한번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렇다면 자연 연역으로서는 우리가 어떻게 적을 수가 있는가? 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적고요. 혹시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그래픽화란 방식으로 좀 그려드리면 그래픽 방식으로는 이렇게 옆쪽으로 적습니다. 규칙을 이렇게 옆으로 적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B가 있고 not A면 여기 not A가 아니면 B가 결론으로 나온다.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수업에서 쓰는 방식으로는 이렇게 해야죠. 첫 번째로 전제를 1번으로 이렇게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선언지 중에 하나가 이제 거짓이라는 거 두 번째 전제로 이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이거나 없애 규칙은 이거너 규칙도 그랬지만 전제를 두 개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2와 1
이거나 없애라고 하면 됩니다. 여기 적어 놓은 거는 2로 1에 이거나 없애 이렇게 좀 접속사 같은 게 약간 특이하긴 한데 이런 거 그렇게 자세하게 보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1,2 이거나 없애 이런 식으로만 적어 주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집중하실 거는 어떤 전제에 이걸 사용하는지 그게 첫 번째로 중요하고요. 어떤 규칙인지 규칙에 대한 이름을 제대로 적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그것만 아시면은 이거나 없애 규칙 제대로 이해를 하신 거니까 다른 거 걱정하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웬만하면은 시험에 내는 거는 요거 칸 채우는 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적는 거 보통 하려고 하니까 한번 그런 식으로 좀 알아주시고요. 옆에도 마찬가지로 1과 2에 이거나 없애 해서 x가 나오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전에 했던 거 그와 같이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좀 조심할 부분 중에 하나가 이거나 없애를 잘못 사용하는 그 케이스가 있는데 이거 좀 많이 헷갈려 하시거든요. x이거나 y이다 라는 요 문장인데 이거는 x라는 케이스와 y라는 케이스 이 두 가지 케이스가 있잖아요. 요 두 가지 케이스 중에서 x라는 케이스가 아니니까 지금 y라는 케이스다. 이런 식으로 이거나 없애가 사용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x라는 케이스와 y라는 케이스 두 가지가 있을 때 x라는 케이스가 맞네요. 맞다. 그러니까 y는 아니겠네 해서 not y가 나오는 케이스. x이거나 y, x이다. 따라서 y가 아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도 올바른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 이전 수업 영상에서도 우리가 봤듯이 이거는 좀 잘못된 이거나 없애가 되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거나 너어 규칙 자체는 계속하고 있지만 A라는 문장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나 B, B가 무엇이든지 간에 A라는 문장으로부터 A 이거나 B가 나오는 이거나 너어 규칙이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 A가 참이면서 또 B가 참인 케이스 그런 것도 다 허용을 하고 있는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X이거나 Y일 때 X라고 해가지고 not Y가 참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X이거나 Y가 참이라고 하는 거는 X가 참이거나 Y가 참이거나 아니면 둘 다 참이거나 그런 게 포함이 되기 때문에 X가 참이라고 해서 Y가 거짓이 된다든가 그런 거는 전혀 고려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봤을 때 이런 식으로 본다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거나는 우리 수업 시간에 배웠던 포괄적 이거나가 되겠죠. 포괄적 이거나 그러니까 포괄적 선언에 대한 것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추론을 하게 되면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거나의 뜻과 관련된 그 강의 영상이 있으니까 그 앞쪽에서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면 여기에 대해서 판단을 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이게 잘못된 이거나가 아닌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 그게 바로 배타적 선언으로서 이 규칙이 사용되었을 때가 그렇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죠.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 죽거나 혹은 죽느냐 사느냐 죽는다가 A 햄릿이 죽는다가 A고 햄릿이 죽지 않는다가 B라면 두 번째 문장이라면 이 두 번째 문장은 이런 케이스잖아요. 이런 케이스로 돼 있으니까 이 경우에는 내가 죽는다라는 게 이렇게 나오게 되면 여기에 모순이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not A에 부정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A가 나온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배타적인 선언의 케이스 한번 보시면 이 구조하고 동일하거든요. A이거나 not A다로부터 A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A이거나 not A이다. 그리고 A이다.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돼서 여기에 Y가 아니다. 여기에 있는 Y가 아니다라는 게 결론으로 나왔잖아요. 비슷하게 이렇게 적어보시면 not A가 나온다. 이런 거거든요. A이거나 not A 둘 중에 A를 긍정해가지고 이거의 부정을 결론으로 이끌어내는 게 이 형식이잖아요. 잘못된 이거나 형식. 그래서 not A가 나오는데 not A는 사실 A하고 뜻이 같잖아요. A하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이렇게 다시 적어주시면 아까 했던 거하고 동일하게 나오죠. 그러니까 나데이의 이게 서로 모순 관계니까 요거를 결론으로 이끌어내는 제대로 된 이거나를 사용했을 때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 그것과도 이제 보시면은 동일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타적 선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용이 잘못된 이거나가 아니게 되는데 그 경우는 둘 중에 하나가 참이라면 햄릿이 죽거나 산다가 이제 참이라고 하는 거는 햄릿이 죽으면서도 사는 그런 케이스가 이제 없다
라는 거를 이제 보여주기 때문에 하나, 둘 다 동시에 이제 참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사실 문장이 우리가 쓰고 있는 포괄적 선언의 입장으로 본다면은 요런 문장하고 이제 동일하다. 배타적 선언은 요런 문장하고 이제 사실은 동일하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문장은 드모르간 규칙을 여러분들이 쓴다면 여기에서 and 부정 집어넣어 주시면서 하시면은 요런 문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문장이다. 여기 부정문 안으로 들어가면서 여기로 안으로 들어가면서 and가 이제 5월로 이렇게 바꿔 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요런 문장으로 한번 봤을 때 이런 문장으로 한번 보시면 요 문장이죠. 요걸 한번 보시면 이게 x이거나 y를 a거나 b라고 할 때 배타적 선언이 요런 문장이다. 요 문장이다. 이게 이제 뜻이 같은 그런 상황이다 라고 한번 해보시면 지금 밑에 거 그대로 한번 보시면 x이거나 y에서 x이니까 not y 여기에 있는 not y가 나오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a니까 이걸로부터 b에 not b가 나오면 되는 거죠. 근데 여기 연언으로 not a or not b도 여기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a가 여기 부정이 되면 not b가 이렇게 나오니까 이런 문장 같은 경우에는 not b가 바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배타적 선언은 우리 포괄적 선언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문장이고 그랬을 때 a라는 게 여기 있으면 not b가 이렇게 나올 수 있다.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 배운 이거나 없애 규칙 그리고 이고 없애 규칙을 사용한다면 충분히 우리가 이끌어낼 수 있는 이게 왜 되는지 배타적 선언을 썼을 때 이게 왜 이끌어지는지 그런 것도 여기서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설명이 전달이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거나 없애를 쓰는 거는 잘못된 이거나 없애다. 배타적 선언을 이제 사용을 하려면 우리 수업에서는 이렇게 적어줘야 되겠죠. 이 문장이 배타적 선언을 말해주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습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다음 논증이 이거나 없애를 바르게 썼으면 바, 잘못 썼으면 못을 쓰시오. 본보기는 양성자는 전자보다 무겁거나 중성자보다 무겁다. 1번에 A or B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2번에 양성자가 중성자보다 무겁다는 것은 거짓이다. 따라서 양성자는 전자보다 B네요. 전자보다 무겁다 라고 하는 거니까 요거는 이거나 없애 잘 쓴 거죠. 3번에 1, 2에 이거나 없애 해가지고 A를 이렇게 이끌어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2번 한번 보죠. 이상주의자는 현실을 자기에게 맞추기를 바라고 이거 문장이죠. A and 현실주의자는 자신을 현실에 맞추기를 바란다. B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주어가 계속 달라지는데 이상주의자가 현실을 자신에게 맞추기를 바란다는 것이 거짓이다. 따라서 현실주의자는 현실에 자신을 맞추기를 바란다. 따라서 현실주의자는 자신을 현실에 맞추기를 바란다. B네요. B. 그죠? B가 맞죠? 이렇게 됐을 때 요게 이거나 없애가 제대로 사용된 건가? 타당한 논증이죠. 요거 보시면 타당한 논증인데 타당한 이유가 조금 특이하네요. 서로 모순되네요. 이거 없애 하시면 A가 나오잖아요. A와 not A가 있으니까 모순되는 문장은 참이 절대 될 수 없기 때문에 전제가 참이면서 결론이 거짓인 케이스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게 왜 그런지 정말 약간만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전제가 참인 케이스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게 사소하게 이제 타당한 논증이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고 없애가 잘 사용된 케이스로 이제 봐야지 이거나 없애가 쓴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위에 1번은 바고 2번은 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논증을 타당하게 만들고자 할 때 왜냐하면 다음에 무엇이 오면 좋을까? 왜냐하면 문제죠. 따라서나 왜냐하면 문제 두 문제네요. 파이는 유리수이거나 실수이다. 파이가 유리수라는 것은 거짓이다. 그렇다면 파이는 이제 결론은 실수이다. 이렇게 나올 거고 3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연연역 식으로 한번 풀어드릴게요. 그렇게 해야 도움이 되니까 올해 중반기에 과도한 유동성으로 부동산 투기에 돈이 몰렸거나 A 이거나 시중의 대규모 유동자금이 기업 투자로 흘러갔다. B 올해 중반기에 시중의 대규모 유동자금이 기업 투자로 흘러갔다는 주장은 거짓이다. 그러면 3번에 1, 2에 이거나 없애 하시면 A가 나오겠죠? 그 A가 지금 어떤 문장이죠? 올해 중반기에 과도한 유동성으로 부동산 투기에 돈이 몰렸다 라고 하는 게 A 문장이죠. 그래서 이 문장을 이제 따라서 다음에 적으시면 되겠네요. 두 번째, 이효리는 붉은 고기를 전혀 먹지 않는 폴로 채식주의자이거나
생선을 먹지 않는 락토오보 채식주의자다. 생선을 먹지 락토오보 채식주의자다. 이효리는 과일을 먹는데 뭐뭐 하는 데가 이고 문장에 해당하겠죠. 없는 문장이니까 and 이것도 뭐뭐 하는 데도 좀 뭐뭐 하는 대를 슬라이드에 넣던가 이 표현을 바꾸든가 해야 되겠습니다. 그가 생선을 먹지 않는 락토오보 채식주의자라는 것은 거짓이다. 락토오보는 나데이가 되겠네요. B가 되겠네요. B. 따라서로서 결론을 써야 되는 거네요. 이렇게 보시면은 우선 따라서 문제를 풀려면 각 전제들의 규칙을 한 번 이상은 이제 사용해야 되고 그 중에 가장 단순한 규칙이 나오는 게 좋잖아요. 여기서 보시면은 한 번쯤 다 사용하려면 여기에서 이거 없애를 하시면 not B가 나오죠. not B를 여기에 집어넣으시면 이거나 없애가 돼서 A가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죠? 그래서 결론을 A로 할 수 있고 답은 여기에 이효리는 붉은 고기를 먹지 않는 폴로 채식주의자이다 라고 하는 게 답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너무 쉽게 풀었는데 너무 빠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요거를 자연연역 한 번 더 해보면요. 3에 2에 이고 없애 하시고요. 이고 없애 하셔가지고 이제 납비를 얻으시고 4에 3을 1에 이거나 없애 하시면 A가 나오겠죠. 화면이 안 보이는데 여기 이렇게까지 하면 보이죠? 이렇게 하면 보이죠? 이거나 없애 하시면 된다. 그래서 자연연역 하실 때 이런 식으로 문제 푸시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자연연역 연습에서 점점 어려워지죠. 규칙을 많이 배운 거니까 이것도 한 번씩 해석을 해서 보시면 이제는 이중부정 없애, 이거 넣어, 이거 없애, 이거나 넣어, 이거나 없애를 지금까지 배웠습니다. 그래서 예시로 만약에 이런 게 나왔을 때 따라서를 어떻게 풀 수 있는지 이 증명을 제시를 하라고 나중에 뭐 좀 약간 시험 문제가 어렵게 나온다면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씩 보시면 다사는 과격한 개혁에 반대하지 않거나 조선사회 혁신에 매진했다라는 문장을 1번 전제로 집어넣으시고요. 다산이 과격한 개혁에 반대했다는 것은 거짓이 아니며 유교경전을 재해석하는 데 매진했다를 2번 전제로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고 그걸로부터 결론을 이제 찾아라. 따라서 다산은 조선사회 혁신에 매진하거나 조선의 쇠락에 가슴 아파했다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넣어줄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1번에 A이거나 과격한 개혁에 반대했다니까 반대하지 않았거나 조선의 사회 혁신에 매진했다. B 이렇게 2번에서 반대했다는 것은 거짓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니까 낱나데이가 되겠네요. 아니며 유교경전 재해석하는데 매진했다. 아니며 유교경전은 안 나왔네요. 그러니까 C가 되겠네요. 요거는 B에 요거는 C가 나올 거고요. 그리고 결론으로 보이는 거는 다사는 조선사회 혁신에 매진했다. 조선사회 혁신에 매진했다. B 했거나 넘어가네요. 혁신에 매진했거나 조선의 쇠락에 가슴 아파했다. 조선의 쇠락에 가슴 아파했다는 없는 문장이네요. 그런 것 같은데 이렇게 봤을 때 그러면 결론이 B 올 D를 우리가 얻어야 되는데 D는 없는 문장이잖아요. 그러니까 B로부터 B 올 D가 나오는 이거나 너어 규칙이 어딘가에 쓰였다. 마지막에 쓰였겠네요. 그렇다면 우리는 B를 얻어야 되는데 B를 가지고 있는 게 1번 정도죠. 1번. 1번인데 1번에서 B를 얻으려면 이거나 없애에서 A가 있어야지 이거나 없애를 통해 가지고 B를 얻을 수 있겠죠. 근데 A가 없네요. A가 없는데 보니까 낱나데이는 있어요. 이러면 이제 풀 수 있죠. 그래서 빈 공간이 너무 없네. 3번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하시면 3번에서 안 보이네. 3번 2에 이거 없애 하시면 낱나데이를 얻을 수가 있죠. 낱나데이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4번 1, 3에 이거나 없애 하시면 B를 얻을 수 있네요. 그죠? 그러면 5번 4에 이거나 넣어 하시면 B or D가 나올 수 있습니다. 만약에 서술형으로 제가 기말고사에 요것만 딱 드리고 증명을 적으시오 라고 나온다면 여러분들은 밑에 있는 부분 이거를 전부 다 한글로 적어 주셔야겠죠. 정말 이거 글로 적는 거 너무 힘들다 라고 하시겠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낼지는 모르겠는데 되도록이면 요거 적는 거를 이제 보기로 해서 넣을 것 같긴 한데 아니면은 요거만 실제 글로 써가지고 적는 거 그런 거 나오겠죠. 규칙 정도 적는 게 나올 수가 있는데 그래도 요거가 제시되면 이 정도는 이제 나오는
그런 거를 한번 연습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도 계속 해 보겠습니다. 7 번으로 요렇게 나왔죠? 요렇게 됐을 때 차 전제로부터 결론을 "자연 연역을 사용해 이끌어내 보라."라고 했는데 번역 한번 해 가지고 한글로 적어야 되지만 편의상 지금 그 번역어로 적도록 하겠습니다. J폰 새 버전이 올해 9 월에 출시되거나 이거나 11 월에 출시된다. B. J폰 새 버전이 올해 11 월에 출시된다는 것은 거짓이다. 그리고 결론으로는 이가 나오겠네요. J폰 새 버전은 올해 9 월에 출시되거나 아예 출시되지 않는다니까 그냥 한 C 정도로 이렇게 번역을 해 볼까요? 이렇게 하면 C 정도 이렇게 번역해 가지고 3 번 그러면 1과 2에 이거나 없애. 여기에 적어도 되겠네요. 이거나 없애 하시면 이거나 없애 하면 A가 나오겠네요. J폰 새 버전이 올해 9 월에 출시되지 된다 라는 게 하나 나올 거고 그럼 3에 이거나 넣어가시면 A 이거나 C 요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요런 식으로 이제 적으면 된다. 물론 시험에 나온다라고 하면은 요거 A나 A or C 요게 아니라 그냥 한글 그대로 적어야겠죠. 한글로 적을 거. 요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이거나 없애 규칙. 다음으로 이거나 없애는 요런 형식이었잖아요. 보시면 A거나 B, not A 그걸로부터 B 요런 식으로 나오는 형식이었잖아요. 이것과 굉장히 유사한 형식. 원래는 3단 논법이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A이면 B고 A이다. 그러므로 B이다. 라고 하는 요 방식이 보통 일반적으로 말하는 3단 논법이거든요. 이 3단 논법의 방식이 바로 이면 없애의 방식이고요. 옆에 보시면 이미 우리가 배웠던 선언적 3단 논법이라고 했던 거는 선언문에 이 A의 부정문을 통해 가지고 B가 이렇게 나오는 그래서 선언문과 이제 조건문 요 두 개가 형식이 좀 비슷합니다. 비슷해서 이제 선언적 3단 논법 이런 식으로 좀 적고 있고요. 이거는 이거나 없애, 요거는 이면 없애. 이면의 조건문을 이제 없애준다라고 해가지고 이면 없애 규칙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면 없애 한번 보시면 X이면 Y 이면 문장이죠. X이면 Y이고 X 이면 문장의 앞쪽에 있는 걸 정건이라고 했죠. 그리고 Y에 있는 거를 후건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Y라는 정건을 긍정을 해주면 정건이 참이다라고 하면 후건이 또 참이다라는 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X가 거짓이면 Y다라고 했을 때도 이 정건을 긍정한다. 정건이 참이다라고 하는 거는 not X가 나와야지 이게 참이 되는 거겠죠. 이걸로부터 결론으로 나오는 거는 Y가 이렇게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거고요. 이런 문장이면은 X가 거짓이면 Y는 거짓이다 라고 되는 거니까 2번에 만약에 not X로 이 정건 부분이 참인 것이 보여진다 라고 하면은 이게 결론은 not Y가 나오게 된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결론으로 나오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부정문이 들어간다고 해도 어떤 형식인지 요거 잘 파악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면 없애 규칙도 비슷하게 하시면 됩니다. 1번과 2번의 이면 없애라는 규칙 이름 이렇게 잘 적어주시고 뒤쪽에 Y라는 결론을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것이고요. X가 거짓이면 Y, X는 거짓이다. 따라서 2로 1에 이면 없애 하시면 Y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X가 거짓이면 Y는 거짓이다는 X는 거짓이다에 되면 Y는 거짓이다 라는 걸로 요런 방식으로 이제 어디에 적용하는지 번호하고 이 규칙 이름 이런 거 잊지 마시고 이면 없애 규칙 이해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연습 문제 계속 풀어보죠. 다음 논 중에 이면 없애가 사용되었는지 사용되었다면 올바르게 쓰였는지를 판단을 하시오. 서울발 KTX가 김천역에 정차한다면 번역 먼저 해볼까요? 1번에 B라면 서울발 KTX는 구미역에 정차하지 않는다. 납비로 보시면 되겠고요. 따라서 서울발 KTX는 구미역에 정차하지 않는다. 왜냐하면은 사실 이렇게 쓰거든요. 그러므로는 이런 식으로 적죠. 왜냐하면은 이런 식으로 기호를 적습니다. 참고만 해주시고요. 왜냐하면 서울발 KTX는 김천역에 정차하기 때문이다. A 때문. 그렇다면은 전제가 두 가지죠. 여기서 A 정건을 긍정해서 정건이 참일 때 후건도 참이다. 가 나오는 거니까 요거는 바라고 해주시면 되겠고요. 문제 유형을 좀 여러 가지가 있네요. 바꿔야 되나? 환자에게 X선 촬영을 하면 환자의 몸에 손상이나 고통을 주지 않고 잠깐만요. 옆에다 바 적으셨으니까 이거 지우겠습니다. 1번 환자에게 X선 촬영을 하면 A. 환자의 몸에 손상이나 고통을 주지 않고 신체 내부를 볼 수 있다. 번역이 좀 어려운데 그냥 B로 하겠습니다. 내부를 볼 수 있다는 게 중요하니까 2번
환자의 몸에 손상이나 고통을 주면서 신체 내부를 볼 수 있다. 이거는 위의 문장은 손상이나 고통을 주지 않는다. 그리고 신체 내부를 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번역 한번 해볼게요.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될 것 같은데 환자의 몸에 손상이나 고통을 주고 그리고 신체 내부를 볼 수 있다. 따라서 환자에게 X선 촬영을 하지 않았다. 이런 문장이 나올 텐데 이거 다른 식으로 번역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번역을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타당할 것 같은데 타당한 논증이 되겠네요. 타당할 텐데 이거 저도 속을 뻔했는데 지금 보시면 이면 없애가 사용됐는지를 보는 건데 이면 없애가 사용되려면 A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배우진 않았는데 왜 지금까지 제가 몰랐는지 모르겠네요. 배우진 않았는데 이런 형식으로 번역을 하잖아요. 요거는 그 두뇌보안계획 책자에 바로 나오는 건데 우리가 지금 규칙을 전부 다 배우지 않아서 그런 거지 이 두 가지 전제로부터 나데이를 이끌어냈다라고 한다면 이면 없애가 사용된 것은 맞습니다. 근데 의도하고 있는 거는 그게 아닌 것 같네요. 의도하고 있는 거는 사용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를 보이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이 문장이 조건문의 후건을 거짓으로 만들어서 A가 이제 나데이가 되는 그런 식으로 좀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사용되지 않았다라고 여길 수가 있는데 정석적으로 문제를 풀면 사실은 사용된 겁니다. 이거는 제가 좀 풀어드려야 되는데 가정으로 A를 가정한 다음에 여기 이면 없애를 쓰면은 not B이거나 C가 나오고요. 그러면 2번 전제에 B and C가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C가 나오고 여기에 이고 없애 하시고 여기서 이고 없애 하시면 서로 모순이 나오거든요. A를 가정해 가지고 모순이 이렇게 나오면은 not A를 이끌어내는 게 부정어 어어 규칙입니다.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인데 이런 식으로 해서 나데이를 얻었다라고 한번 고려를 한다면 이거 없애가 이거나 없애가 사용된 걸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는 이게 바이고 배우지 않았지만 해석에 따라 바가 된다. 그래서 요 문제는 제가 기억을 꼭 해야 될 텐데 요거는 빼자라고 해야 되겠네요. 빼야겠네요. 요 문제는 좀 빼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요 강의 찍고 딱 알고 바로바로 빼야 되는데 어쨌든 이건 좀 뺄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게 아마 책자에는 아니라고 할 텐데 약간 보니까 그냥 되는 거네요. 이걸 왜 지금까지 제가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다음 논증을 타당한 논증으로 만들고자 할 때 따라서 왜냐하면 다음에 무엇이 오면 좋을까 따라서 왜냐하면 문제는 무조건 모든 전제에 규칙이 적용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가장 단순한 답이 나와야 된다는 거 왜냐하면 같은 경우에는 없는 실제로 새로운 그런 전제가 나와야 된다. 그것도 알아야겠죠. 2번 임대인이 계약을 어긴다면 A이면 그는 계약금으로 받은 금액의 2배를 임차인에게 물어줘야 된다. 임대인은 계약을 어겼다. 따라서 이거는 그냥 B가 나오면 되겠죠. 요게 이제 결론으로 바로 따라서 다음에 나오면 되겠죠. 만일 고구려 시대에 하늘에 용서를 받는 제사를 지냈고 희생제물로 삼았다면 짐승을 희생제물로 삼았다면 제사를 위해 많은 짐승들이 필요했다. C. 따라서 고구려 시대 때 제사를 위해 많은 짐승들이 필요했다. 결론이 C가 나왔는데 전제가 이제 부족하죠. 2번으로 전제가 뭐가 있었을까? 그냥 A and B가 있으면 되겠죠. 이게 있으면 될 것 같네요. 전제 하나만 찾는 거니까. 그래서 답으로 나올 거는 고구려 때 용서를 비는 제사를 지냈고 삼았다. 요게 여기에 답으로 이런 식으로 나오면 되겠습니다. 그 한글로 사실은 다 적어줘야 된다.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이런 문제가 이제 실제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죠. 내가 생각한다면 나는 존재한다. 나는 생각한다. 따라서 내가 존재하거나 네가 존재한다. 내가 생각한다면 나는 존재한다. 나는 생각한다니까 내가 존재하거나 네가 존재한다니까 이거나 너가 어딘가에 쓰였을 거고요. 그리고 둘 중에 하나가 나올 수 있는 건 요거겠네요. 내가 존재한다. 그래서 1, 2에 이거 넣어 하면 되겠죠. 이거는 그 이면 넣어. 이면 없애. 이면 없애 하시면 뒷부분이 나올 거고요. 내가 존재한다. 나는 존재한다가 나올 거고 나는 존재한다가 내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3에 이거나 너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답이 되겠고요. 두 번째, 미니가 홍역을 한번 알았다면 그는 다시 병에 걸리지 않을 것이다. 낫비가 돼야 되겠네요. 이거는. 그리고 홍역을 한번 알았다. 1번, 2번, 3번. 미니가 다시 홍역에 걸리게 될 것이거나 B이거나 풍진에 걸리게 될 것이다. B. 홍역을 이상하다 했더니
B가 아니라 이게 두 번째가 A가 되겠네요. 2번은. 그래서 민희는 풍진에 걸리게 될 것이다. C를 이끌어내는 그런 종류의 문장인 것 같네요. 요 C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나왔겠죠? 그렇다면 이거나 없애가 어딘가에 쓰였을 텐데 이거나 없애 되려면 납비가 필요하고요. 납비를 얻으려면 A가 여기 이면 없애로 1번에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래서 첫 번째로 2번을 1에 1을 2에 1에 1, 2 해서 이면 없애 하시면 되고요. 없애 하시고 그 다음에 4번과 그러면 납비를 지금 얻은 거니까 4번에서 4번을 3에 3, 4 해서 3, 4 이거나 없애 이렇게 하시면 결론 C가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C가 나오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푸시면 되는 거고요. 자연연역 연습인데 이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기도 한데 한번 해보시길 바랄게요. 1번부터 4번까지 전제를 통해 가지고 따라서 이 부분을 결론으로 이끌어내는 거 지금 한번 연습장 펴셔가지고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한번 영상 멈추고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영상 멈추고 했는데 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은 요거 한번 보시면 되겠죠. 번역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1번 하동이 토지의 무대라면 최참판 댁은 하동에 있다. B 2번 만일 하동이 토지의 무대이고 최참판 댁이 하동에 있다면 토지가 최참판 댁의 승승장구를 그리고 있다는 것은 거짓이다. 이렇게 되겠고 토지는 개항기 이후 한국 사회의 급격한 변화를 잘 보여주거나 최참판 댁의 승승장구를 그리고 있다. 그리고 4번 하동은 토지의 무대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이걸로부터 이제 결론 나오는 거는 토지는 개항기 이후 한국 사회의 급격한 변화를 잘 보여준다 라고 하는 D가 되겠네요. 결론으로 D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3번에서 뭔가를 썼을 텐데 이거나 문장이니까 이거나 없애가 쓰였을 거고 이거나 없애가 쓰인다면 낫시가 어딘가에서 나와야겠네요. 낫시가 어딘가에서 나왔다면 2번에서 나왔을 텐데 2번에서 낫시를 얻으려면 이면 없애를 해야 되겠죠. 이면 없애를 쓰려면 A and B가 있어야 되는데 우선 A는 있는데 B가 없네요. B를 얻기 위해서 맨 처음 4번을 1번에 이면 없애 해가지고 B를 얻는 게 제일 먼저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5번이 바로 그런 거고요. 그래서 4를 1에 이면 없애 하시면 최첨판 댁은 하동에 있다라는 B라는 문장을 여기에 얻게 되겠네요. 그렇다면 4번과 B를 써가지고 A and B를 만들어 주면 되겠죠. 그러면 4번과 5번 4, 5, 이고 너를 하시고 그러면 하동은 토지의 무대이고 최첨판 댁은 하동에 있다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번을 이제는 여기에 A and B를 얻었으니까 2에 적용해서 이면 없애를 하시면 6에 이면 없애를 하시면 나치를 얻죠. 토지가 최첨판되게 승승장구를 그리고 있다는 것은 거짓이다를 나치를 얻게 될 거고요. 이 나치를 3번에 적용하시면 됩니다. 7을 3에 이거나 없애네요. 이거나 없애를 써주시면 개항기 후에 급격한 사회를 잘 보여준다 라는 D가 나오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답을 적는 거 요런 게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지금 약간 시간이 없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요거 한번 보시고 번역도 해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면 여기에 답이 나오니까 이것까지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4번 자연연역 연습 맨 마지막 거 한번 꼭 해보시기를 바라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마지막 규칙들입니다. 이면 조건문에 대한 규칙이고 가정에 대한 우리가 가정을 해서 가정을 품은 문장이 조건문인데 이면 B다에 A가 이제 가정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 형식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꼭 찾아보고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시간에는 이제 부정에 대한 규칙과 그 조건문하고 되게 비슷하거든요. 이면 규칙과 아니다 규칙이 되게 비슷하니까 그 차이를 한번 보면서 계속 나가보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